안녕하십니까. 코딩나라 운영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클립스의 설치 및 활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자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 환경인 JDK를 설치를 했는데요. JDK만 설치했다고 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개발자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그런 코드를 입력하고 그리고 컴파일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개발 도구가 필요한데, 이러한 개발 도구는 간단하게 이 메모장에서부터 에디트 플러스 또는 오라클사가 제공하는 넷빈즈 등 다양한 그런 제작 도구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 과정에서 이클립스에서 제공하는 통합 개발 환경인 이클립스라고 하는 툴을 이용을 해서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고 컴파일하고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이클립스는요, eclipse.org라는 컨소시엄에 속해 있는 이클립스 프로젝트가 개발한 오픈 플랫폼의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클립스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eclipse.org라고 웹브라우저에 입력을 해서 접속을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여기 이클립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러한 이클립스와 같은 그런 통합 개발 환경을 IDE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그래서 이 IDE는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의 줄임말로서 말 그대로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단순히 이러한 IDE는 이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에디터의 기능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환경들을 이 하나의 툴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에디터를 우리는 IDE, 즉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eclipse.org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이클립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브라우저를 실행을 해서 eclipse.org 주소를 입력해서 접속을 해보면요, 이와 같은 이클립스 홈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이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현 시점에는 옥시젠이라고 하는 버전의 이클립스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운로드를 해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면에 보이는 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클립스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스톨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시간적으로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패키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이는 화면의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요, 자, 요 화면에 보면은 다운로드 패키지라고 하는 링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다운로드 패키지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클립스 ID가 있고요. 또 저희 밑에 보면은 이클립스 ID for Java EE, 하나는 그냥 Java Developer, 하나는 Java EE Developer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일단 단순한 그냥 Java Developer는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자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이클립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EE 디벨로퍼는요, 이건 이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디벨로퍼라고 해서 자바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웹 프로그램을 포함한 자바를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업형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그런 통합 환경을 제공을 해주는 그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클립스 설치 이후에 자바 스탠다드 에디션 뿐만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에디션까지 계속해서 이 하나의 툴을 가지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EE 디벨로퍼 버전의 이클립스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운영체제에 맞는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4비트이기 때문에 64비트 버전의 아이디를 이클립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면 되겠죠. 자, 링크를 클릭을 해서 자, 여기에 압축 파일을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저장. 자, 다운로드 받는데 전체 용량이 한 300메가 이상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은요, 이와 같이 그 300메가, 330메가 가량의 크기의 압축 파일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요. 만약에 저처럼 그 패키지 버전의 그 이클립스를 다운로드 받은 것이 아니라 인스톨러를 이용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작은 용량의 인스톨러 파일만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설치하는 그 시간에 리얼타임으로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설치할 경로를 선택을 하게끔 되어져 있는데요. 저처럼 패키지의 형태로 다운로드 받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 적당한 위치에 이 이클립스 이 설치 파일을, 압축 파일을 풀어주시면 그게 곧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압축 풀기 해서 저는 D 드라이브 D의 루트 디렉토리에다가 곧바로 압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같은 방식으로 압축 파일을 풀어서 설치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경로로 이동을 해보시면은 이와 같이 압축이 풀린 폴더가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D 루트 드라이브에다가 압축을 풀었기 때문에 D 드라이브 밑에 이클립스라고 하는 이제 폴더가 보이게 되겠고요. 자, 이 이클립스 폴더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이클립스 실행 파일이 이렇게 하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앞으로 이제 자주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클릭해서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은 이후에는 그 바탕화면에 있는 단축 아이콘을 클릭해서 실행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클립스 설치가 끝났기 때문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시면은요. 자, 이와 같은 타이틀 이미지가 보이게 되고요. 처음 이렇게 실행을 할 때 보시면은 워크스페이스 디렉토리를 선택을 하라라고 하는 이런 그 창이 하나 뜨게 될 겁니다. 이클립스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이 워크스페이스, 즉 이 이클립스를 통해서 작업을 한 그러한 그 파일들, 소스 파일들이 저장되어지는 그 워크스페이스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디폴트 값으로 이와 같이 워크스페이스를 위치를 잡아주게 됩니다. 여기서 잡아주는 디폴트 값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특정 위치에 워크스페이스를 만들고자 할 경우에는 특정 경로를 지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다시는 이런 그 워크스페이스를 묻는 창을 보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체크박스를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이후에는 이클립스를 실행할 때마다 이 워크스페이스의 경로를 묻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클립스를 처음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웰컴 페이지를 보시게 되겠고요. 자, 여기 웰컴 페이지에 보시면은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요, always show welcome at startup 해서 매번 시작할 때마다 웰컴 페이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체크를 풀면은 다음부터 실행할 때는 이 웰컴 페이지를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은 X 버튼, 클로즈 버튼을 눌러서 스킵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이클립스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크게 화면상에 지금 네 영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진 화면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자, 이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에 보면은요. 자, 좌측에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그 앞으로 이클립스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매번 프로젝트라는 것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된 그 프로젝트의 목록이 보여지는 창이고요. 그리고 여기 가장 넓은 곳, 여기는 이제 에디터 뷰라고 해서요, 소스 코드가 보여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웃라인, 이 아웃라인은 현재 그 이 활성화되어져 있는 그 에디터의 소스 코드를 구성하는 그 구성 요소들, 즉 클래스나 메서드나 어떤 그런 변수들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 아웃라인 이 영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기타 밑에 여기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창들이 보이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등록을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 한번 우리가 이클립스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프로젝트라는 것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서 오른쪽 클릭을 통해서 New의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단축키로는 Ctrl N을 눌러서 등록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오른쪽 New 해서 프로젝트를 선택을 한번 해볼까요? 자,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목록이 여기 이렇게 많이 뜨게 되는데요. 즉, 이 현재 우리가 설치한 이클립스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그 자바 프로젝트의 형태를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처음 이제 기본적으로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프로젝트는 바로 자바 프로젝트, 가장 첫 번째 목록에 보이는 이 자바 프로젝트라는 것을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넥스트, 그리고 나서 여기에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여기다가 first java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자, first java라고 하는 프로젝트 이름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JRE라고 해서요, 이건 이제 그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의 줄임말인데, 이 프로젝트를 그 컴파일하고 실행할 자바의 환경을 여기서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바의 다양한 그 버전들이 여기 나오게 되는데, 지금 현재 자바 SE 9 버전이 가장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자바 SE 9가 선택되어져 있고요. 우리가 별도로 설치한 JDK를 JRE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우리가 설정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Next. 자, 그리고 별도의 어떤 우리가 수정할 곳은 없기 때문에 곧바로 여기서 Finish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Open Associated Perspective, 즉 이 자바 프로젝트와 연관되어진 퍼스펙티브를 열겠느냐, 그런 얘기인데요. 일단 오픈 퍼스펙티브를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종의 이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앞서 프로젝트를 등록할 때 다양한 그 프로젝트, 이 이클립스를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의 형태를 보셨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그 프로젝트마다 이 창의 구성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각 프로젝트에 맞는 어떤 이런 그 각각의 뷰, 이러한 창의 구성의 이 모음을 일종의 하나의 퍼스펙티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자바 프로젝트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바 프로젝트에 맞는 퍼스펙티브를 띄우게 되는 거고, 가령 웹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또 이런 웹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창의 구성, 그러한 퍼스펙티브를 또 띄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자, 이제 패키지 익스플로러라고 바뀌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 퍼스트 자바라고 한 우리가 처음 등록한 프로젝트가 여기 보이게 되겠죠. 자, 이 프로젝트 상에서 이제 우리가 소스 코드를 등록을 하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src라고 하는 폴더 모양이 있죠. 이 src 폴더 모양의 아이콘을 선택을 하고 여기에 이제 자바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때 src에서 자바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할 때도 아까 처음 프로젝트를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Ctrl N을 눌러서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오른쪽 클릭해서 New 해서 만들어도 됩니다.
자, 우린 여기에 클래스라는 걸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클래스를 선택을 하게 되면요, 이와 같이 자바 클래스를 등록하기 위한 이런 설정 창이 뜨게 되는데요. 일단 아주 간단하게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기본적으로 name이라고 하는 필드에 지금 커서가 들어가서 깜빡거리고 있는데, 자, name 필드에다가 한번 클래스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hello라고 입력을 하고요. 자, 그리고 기타 뭐 여기에 보면 모디파이어도 있고 뭐 슈퍼 클래스, 인터페이스, 다양한 어떤 설정 값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차차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될 거고요. 자, 이 중에서 여기 밑에 보면은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고 하는 이런 문장, 자, 이 부분에 체크박스를 선택을 해주시고 피니시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소스 에디터 창에 방금 우리가 등록한 hello라고 하는 클래스, 기본 템플릿 클래스가 여기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일단 저는 여기 이 폰트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원활한 강의 진행을 위해서 이 폰트의 크기를 한번, 에디터 쪽에 폰트 크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도 각자 선호하는 폰트의 크기와 사이즈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클립스의 설정과 관련된 부분은 윈도우 메뉴의 이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메뉴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윈도우 그리고 프리퍼런스. 자, 여기에 각종 이클립스의 설정과 관련된 메뉴들이 좌측에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맨 위에 제너럴 메뉴를 펼치고, 자, 여기 어피어런스라고 하는 메뉴를 펼치면 그 밑에 컬러 앤 폰트라고 하는 서브 메뉴가 보이죠. 자, 이 컬러 앤 폰트를 선택을 하고, 자, 여기에 오른쪽에 보면 베이직이라고 하는 게 있죠. 베이직. 자, 베이직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베이직을 펼치면은 그 밑에 텍스트 폰트라고 하는 또 메뉴가 있죠. 자, 이 텍스트 폰트의 에디트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여기에 그 글꼴과 크기를 지정을 하고 확인을 눌러서 나오게 되면은, 자, 이와 같이 지정된 폰트와 글 크기로 에디터의 창이 내용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기타 나머지 그 이클립스의 설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강좌를 진행을 해 나가면서 하나씩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저와 같이 한번 코드를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주성문은 지우고요. 자, 여기다가 system.out.println 하고요. hello java라고 입력을 하고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찍어서 문장을 완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컨트롤 S를 누르거나 아니면은 좌측 상단에 이 디스켓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이 소스 코드, 수정된 소스 코드를 저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수정된 소스 코드를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키와 F11을 한번 같이 눌러 보시죠. 자, 컨트롤 F11을 누르면 밑에 콘솔이라고 하는 창에 그 결과 hello java라고 하는 문구가 이렇게 출력이 되죠. 이게 바로 방금 우리가 처음 작성한 이 hello라고 하는 자바 클래스의 실행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성된 소스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대로 컨트롤 키하고 F11 펑션 키를 같이 이렇게 누르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툴바에 보면은 이 녹색 동그라미에 이 삼각형, 하얀색 삼각형 버튼이 있는 이 버튼을 눌러도 똑같이 실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의 설치와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강좌를 진행해 나가면서 이클립스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